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도내 1일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4,000명대를 기록했고 익산과 군산도 처음으로 각각 500명대로 폭증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초중고와 대학들이 개학을 하면 확산세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장 민주당 후보 진영에서 단일화 카드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중 출마 예정자가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후보마다 셈법이 서로 달라 단일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군산 강소특구가 출범한 지 1년 동안 매출 54억 원과 일자리 103개를 새로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소특구는 성과 발표회를 갖고 전기차 부품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왕국명 신흥마을 주민들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은 진동과 먼지가 심한 데다 지하수도 말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도내 1일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4,000명대를 기록했고 익산과 군산도 처음으로 각각 5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초중고와 대학들이 개학을 하면 확산세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확산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중증화율이 낮다 보니 독감처럼 풍토병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정우 기자입니다. 도내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주 들어 도내 1일 확진자는 2,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3일 2배가량 늘어난 4,024명을 기록했습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는 폭발적입니다. 익산을 살펴보면 지난 21일과 22일은 400명대를 기록했지만 23일은 600명에 육박한 59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군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대를 유지했지만 23일 50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다 보니 다음 주부터 초중고와 대학들이 개학하면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0.18%, 중증화율은 0.38%로 델타 변이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때문에 익산 3,246명, 군산 2,957명 등 도내 재택치료자는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독감처럼 풍토병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과는 다른 대응 체계가 또 주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속도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이유가 건강 약자들 때문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아직도 최대 정점은 찍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 확진자 발생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인 17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만 1,4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와 비교해 확진자가 7만여 명 폭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12명, 사망자는 99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7,607명입니다. 한편 연령별 확진자 비율은 10대에서 30대가 57%, 40, 50대가 28%, 60대 이상이 15%입니다.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시설 대상자에 대한 4차 접종이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 가운데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3차 접종 완료 4개월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고 국외 출국이나 입원, 집단 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차 접종 완료 3개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당일 접종이나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은 오는 28일부터 시작합니다. 정부가 3차 백신 접종자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돼도 치명률이 독감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확진자 13만 6,046명을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자의 오미크론 감염 시 치명률은 0.08%였습니다. 이는 전체 오미크론 치명률 0.18%의 절반 이하며 0.05%에서 0.1%인 독감 치명률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반면 미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5%로 독감 치명률의 5배 이상이었습니다. 익산시장 민주당 후보 진영에서 단일화 카드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중 출마 예정자가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대선 전국인데다 후보마다 셈법이 서로 달라 단일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최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대중 민주당 익산시장 출마 예정자가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후보 간 직접 제안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캠프 진영을 통해 의사 타진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은율 익산시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단일화 카드가 등장한 겁니다. 공식적인 논의는 좀 이따 해야죠. 제안하게 됐으면 제가 기자회견을 해야겠죠.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익산시장 공천권을 둘러싼 민주당 경선구도는 요동치게 됩니다. 조용식, 최정호, 김대중, 김성중 등 정은율 시장을 제외한 후보들이 하나로 뭉친다면 파급력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일화가 성사될지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단일화는 여론조사 등 추진 방식을 놓고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후보마다 셈법도 서로 다릅니다. 조용식, 최정호 출마 예정자는 단일화 거부 의사를 내비치지는 않았지만 지방선거까지 석 달 이상 남은 만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민주당 대선 승리에 집중하고 오는 4월 초쯤으로 예상되는 당내 경선 1차 컷오프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들리는데 일단 대선이 끝나봐야 거취가 또 정확히 나오고 뭐 딴 얘기 할 건 없어요. 국민의 마음을 얻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대선 집중 기간이라서 다가오고 있는 익산시장 선거를 놓고 고개를 내민 단일화 카드. 민주당 경선 구도를 요동치게 만들 불씨가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출판기념회를 마련했습니다. 임 예비후보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익산의 꿈, 젊은 리더 임형택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식전 공연과 활동 동영상 상영, 시민 토크쇼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서동석 군산시장 출마 예정자가 내항의 낭만포차거리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서 출마 예정자는 군산의 특색 음식과 동백대교 야경이 함께하는 낭만포차거리가 군산의 새로운 감성 관광 테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근에 새롭게 문을 열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와 연계해 지역경제 상생 효과도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근대역사 문화거리, 월명공원과 수시탑 등을 연결해 관광벨트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배숙 전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유세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 전 의원은 어제 오후 6시 10분부터 진행된 국민의힘 익산역 광장 유세에서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불의를 바로잡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길 바란다며 유권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4선을 지낸 조 전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로 정계 입문했으며 이후 민주평화당 당대표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올해 도내 시군에 배정된 보통교부세가 작년보다 23.7%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는 55조 1천억 원 가운데 전북에는 5조 5,203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익산은 4,63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은 4,312억 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재정 상황과 사회복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형편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배분됩니다. 군산 강소특구가 출범한 지 1년 동안 매출 54억 원과 일자리 103개를 새로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소특구는 성과 발표회를 갖고 전기차 부품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승원 기자입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 안에 위치한 동양전공. 완주에서 군수업을 운영하는 이 회사는 초소형 전기차용 카고박스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하며 군산 강소특구에 입주했습니다. 이 업체는 입주 1년 만에 우정사업본부에 제품을 납품하며 매출 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업체는 전기차 산업에 뛰어들면서 강소특구가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동양전곡의 베이스는 군수산업입니다. 군수산업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을 늘리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의 강소특구가 전기자동차에 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 아이템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쪽에서 지금 현재 과제를 수행했고. 군산대학교 창업센터에 위치한 청년기업 EVN 솔루션. 전기 트럭 냉동 시스템 모델을 개발 중인 이 업체는 군산 강소특구와 연계해 특허 2건을 출원하고 전국 강소특구 투자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강소특구가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 기업에게 성장 여건을 만들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산 강소특구에서 시제품 제작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사업 수행뿐만 아니라 특허라든지 정책에 대한 기술적 컨설팅, 강소특구와 지역 내 핵심 기관 분들께서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는데요. 초기 스타트업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지난해 강소특구 내 수혜기업 53곳의 총 매출은 54억 원, 일자리는 103명이 늘어났습니다. 군산 강소특구는 군산대학교를 기술 핵심 기관으로 기술 개발과 실증, 상용화를 담당하고 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전기차 부품, 소재의 생산이 이뤄집니다. 강소특구는 작년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에는 사업화 우수기술 발굴 및 수요 기업 연계, 기술 이전 사업화, 강소형 기술 창업 육성, 강소특구 특화 성장 등 4가지를 중점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군산시는 한국 GM의 철수로 침체된 군산의 자동차 산업을 친환경 전기차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군산시가 국내 전기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드러냈습니다. 우리 군산의 산업구조 재편의 한 축인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우리 미래차 산업의 안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산업구조로 개편이 된다면은 아마 우리 군산이 친환경 전기차의 메카가 될 거라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1년 동안 지역 강소기업 육성에 힘을 쏟은 강소특구. 앞으로 지역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새만금 공항에 대한 전략환경 영향평가가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지금까지 결론은 불투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해 9월 환경부에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1차 보완 단계에서 법정 일수를 채우고 지난달 2차 보완을 요구한 이후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공항 건립에 대한 반대와 추진 여론 사이에서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 농기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기업체가 참여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익산시와 전북 테크노파크 그리고 농기계 생산 기업인 TYM과 하다 등은 오늘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관과 기업 간의 기술 이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다는 오는 2023년까지 20억 원을 들여 생산 라인을 확충해 2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익산 유천도서관이 준공됐습니다. 유천도서관은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내 2,000여 제곱미터에 국비 등 82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익산시가 운영하는 7번째 시립도서관으로 제로 에너지 기술이 적용된 친환경 건축물로 지어졌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유천 생태습지공원과 연계된 생태환경 특화 도서관으로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익산 왕곡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먼지로 인근 신흥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터 파기와 파일 받기 등 기초 공사가 진행되면서부터는 지하수가 말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주민들은 오늘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왕곡면의 아파트 신축 현장. 지난해 6월 공사에 들어가 내년 9월 입주가 시작되는 이 아파트는 모두 11동에 674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사 현장 주변 신흥마을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진동과 비산먼지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은 터 파기와 파일 받기 등 기초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피해가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초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마을의 일부 주택 외벽에 금이 갔고 공사장을 드나드는 대형 트럭이 난폭 운전을 해 마을 주민들이 사고가 날까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기초공사 이후 지하수가 마른 것이 가장 큰 피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45가구가 농업용수와 식수로 써도 고갈된 적 없던 지하수가 공사 현장에 파일 받기가 시작된 후 모두 말랐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 한 20일경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아파트 이제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지금 큰 게 우리가 식수로 쓰는 물이 그전보다 많이 적어졌습니다. 적어졌고 심지어는 이제 농업용수까지 이렇게 조금 고갈이 되는 것 같아서 아주 큰 걱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수 수위를 확인했고 일정 수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쪽에서 공사 시작 전서부터는 지하수 수위 체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우리가 물을 지하수를 채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주민들은 시공사의 조사를 믿을 수 없고 지하수가 모자라 겨울 농사를 망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시공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먼지에 대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점은 이해해야 한다며 피해 보상 등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까지 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파트 완공까지 앞으로 1년 7개월여 남은 상황.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과 시공사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익산에서 음주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어젯밤 10시 20분쯤 익산 오산면 국도 26호선에서 21살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도로를 벗어나 보호 난간과 도로 밖 전봇대를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10대와 2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동승자들은 운전자의 가족과 지인들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48%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고용률과 실업률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고용률은 59.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62.5%를 기록한 뒤 석 달 연속으로 고용률이 하락했습니다. 또 지난달 실업률은 3.7%로 한 달 전보다 2.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도내 실업자는 3만 6천 명으로 2만 1,000명이 늘었습니다. 날개를 크게 다친 천연 기념물 큰 고니가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53분쯤 내흥동 거청마을 작은 저수지에서 큰 고니가 날개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구조대는 저수지에 큰 고니가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1시간 만에 구조해 한국조류보호협회 군산지회에 인계했습니다. 큰 고니는 멸종위기 동물로 백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소외 이웃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다이롬 밥차가 운영됩니다. 다이롬 밥차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한 달에 4차례씩 운영됩니다. 다만 공휴일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또 익산시 자원봉사센터가 밥차 운영을 맡아 자발적인 후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나눔 곳간에 이어 다이론 밥차까지 운영에 나서는 등 복지 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CN 금강방송이 원광대학교에 대학발전기금을 기탁했습니다. 이한호 KCN 금강방송 대표는 오늘 박맹수 원광대 총장을 만나 개교 100년을 향한 원광대 지속적인 발전을 염원하며 대학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KCN 금강방송은 이전에도 익산과 군산시에 코로나19 성금 5천만 원씩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4개 농민단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 전북연합회 등 도내 4개 농민단체는 2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 회원 18,000여 명의 총회를 거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등 농어업, 농어촌 대전환 공약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내 가구 셋 가운데 하나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 전북 가구주택 부문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 75만 6천 가구 가운데 25만 5천 가구로 33.8%를 차지했습니다. 5년 전 30%보다 3.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혼자 사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직장과 가족 사별, 독립순이었습니다. 가구별 형태는 자기 집이 67.7%, 월세 18.7%, 전세 8.3%, 무상 4.5%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의 14.5%로 집계됐습니다. 남원 산내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큰 불이 1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6시 29분쯤 산불이 발생한 이후 15시간여 만에 큰 불이 진화됐습니다.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소방 헬기 10대와 진화대원 763명이 투입됐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임야 27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군산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 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입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접수를 받고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방문 접수를 받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는 지난해 공익직불제 대상자 9,087명에게 227억 7,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제공합니다. 올해 기획 프로그램은 일상 속 힐링을 목표로 뮤지컬과 발레, 체험 전시 등 20여 회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AR 트리가이전을 진행하고 3월에는 콘서트, 비욘드 더 뮤지컬이 무대에 오릅니다. 또 4월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내한 공연과 5월에는 유니버설 발레단의 돈키호테를 선보입니다. 익산시가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 운영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도원은 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4일부터 5년 동안 위탁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익산시 장애인복지관은 상담실과 재활치료실, 평생교육실 등 복지시설을 갖추고 맞춤형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골프클럽 브랜드 클럽디가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익산시는 교육 프로그램 시행 및 모집, 홍보를 담당하고 클럽디는 웅포면에 위치한 클럽디 금강을 활용해 레슨 등 교육 전반을 맡게 됩니다. 특히 박세리 프로가 사회공헌에 동참해 직접 골프 꿈나무들을 지도합니다. 참가 대상은 골프에 관심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1기 참가자 접수는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13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클럽D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컬러링북과 화분 만들기 등 인지 건강 꾸러미를 직접 전달하는 찾아가는 가가호호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매년 지역사회의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는 OCI 군산공장이 장애인 인권연대 세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20kg 백미 30포를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13도, 최고기온은 영상 6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4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